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과거에 연애 편지를 썼을 때 좀 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어려우니까 검색창에다가 뭐라 썼냐면 구질구질하지 않는 연애 편지 쓰는 법 이렇게 디테일하게 썼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편지를 쓰지 않는 게 좋다고 그런 분은. 근데 이제 앞으로는 AI에게 부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상용화되면 낭만도 좀 없어질 것 같고 그쵸, 사실은. 뭔가 모르는 상대방이 있다면 내 파트너가 계속 AI로 편지를 써서 나한테 줬어. 근데 나는 몰라. 그럼 뭔가 되게 서글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 맞아. 완전 실망이죠. 네, 그럼 교수님은 AI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의 연애 편지를 계속 받아요. AI가 쓴 연애 편지를. 그럼 눈치채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약간 잠깐 당황하셨어요. 그런데 연애 편지는 그래도 사랑해, 보고 싶다, 사귀자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쓰는 표현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AI가 형식을 빨리 익혀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AI가 네? 논문을 써준다면서요? 진짠가요? 네. 이 논문이 그 GPT-3가 쓴 자기 자신에 대해 쓴 논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논문이라는 게 사실 방대한 양의 자료 조사를 하고 자료들을 읽고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글까지 써야 되잖아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문해력이 사실 엄청 필요한 작업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작업까지 AI로 할 수 있다니까 이게 뭔가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게 예. 저는 학교 다닐 때 예. 제 숙제는 제가 다 했거든요. 한 땀 한 땀. 맞아. 일일이 그때는. 키워드들만 AI한테 딱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면은 AI가 다 써주면서 우리가 이제 마냥 저거 뭐 좀 수정을 하면서 하면은 하고 내가 낸 것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제도? 그렇게 학생들이 쓴 리포트랑 AI가 쓴 리포트가 구별이 안 가는지 궁금해요. 그건 점수가 말해주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런 교육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이제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법률이나 아니면 문예 창작, 코로나19의 백신 효능 이런 것들에 대한 리포트를 AI가 쓰고 학생들 쓴 거를 비교해서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미국 역사랑 그 법학에서는 B-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와, B 마이너스. B-면은 사실 중간 이상이잖아요. 그쵸. 그래도 좋은 점수 아니에요? 와. 두 분은 만약에 제가 두 분 수업에 수강생이에요. 근데 지금 AI로 뭐 과제를 내주신 거나 아니면 논문을 뭔가 써야 되는데 제가 AI로 썼어요. 예. 그래서 두 분한테 제출을 했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사실 AI가 잘하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게 네. 뭐 예를 들면 AI 역사를 조사해 오세요 이런 거는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개선해 보세요 라고 해서 성능을 높여 보세요 이런 거는 좀 AI가 자동으로 못할 수가 있을 그래서 거라서 만약에 제가 수강생인데 내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낼 수도 있죠. 사실 솔직히 어떤 부분은 이거 AI가 썼는데 이게 조금 바꿨는지를 알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교수님은요? 저는 다행히도 네. 네, 한국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네. 법학이라든가 이제 뭐 역사처럼 어떤 정해진 지식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과목들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문해 창작, 아까 초아님도 인공지능이 쓴 연애 편지를 선택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런 점, 그 문해 창작에서는 조금 점수가 낮다고 해요. 그래, F 받았네, F. 네, 아직은 네. 인간보다는 못한 수준이겠죠. 하지만 사실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이 AI가 논문 쓰는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논문은 그래도 이제 좀 페이지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네. 분석도 해야 되니까 좀 걸리지 않을까요? 보통 얼마나 걸려요, 원래? 논문 하면 얼마나가 아니라 한 1년 쓰는 사람도 있고 예. 그보다 더 걸리는 사람 몇 년씩 쓰는 사람도 있어요. 짧게 써도 뭐 한 몇 시간 정도? 논문을 쓰는 거는 3분에서 20분 정도 걸렸다고 해요. 3분에서 20분이요? 논문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예. 과제만 내줄 때도 솔직히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주제를 파악하고 그걸 읽고 다시 그러니까 자료 같은 거를 다 이제 수집해서 찾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쓰는 것들이 있고 다시 또 체크해야 되는데
20분이요? 지금 수잔이 되게 억울해 보여요. 지금 아, 진짜요? 너무 이거는 약간 말도 이거- 안 돼요. 왜냐면 제 지인도 논문을 못 내서 3년 동안 2년인가 네. 졸업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대학원을.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분 AI로 쓰시면 되겠다. B 마이너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쯤 되니까 방송에 나간 이유가 걱정이 돼요. 왜냐면 다들 이제 리포트나 글을 쓸 때 AI의 힘을 빌리는 거 아닌가. 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이 예. 좀 교육계에 저희가 폭탄을 던진 게 아닌가 좀 두렵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숙제를 낼 때도 어떻게 내야 될지 이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호. AI가 혹시 대신 숙제를 해주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 또 교육이 사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는 걸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논문 같은 학술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 중에서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 이 AI의 발전 속도가 인간을 훨씬 앞질러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분들도 충격이 꽤 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이 프로그램은 야구 기사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를 선택을 하고 기사 생성 버튼을 누르면 바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기사를 작성하게 됩니다. 오, 대박. 진짜 빠르다. 아, 쓴 거예요. 우와. 로봇 기자는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기존에 작성된 기사를 바탕으로 문장들을 학습하고 그 문장들을 가져와서 기사를 생성을 합니다. 로봇 기자는 우선 빠르고 정확합니다. 사람보다 훨씬 빨리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2, 3초 내에 모든 기사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5분이면은 한 몇천 건 정도의 기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증시의 기사인데 이제 날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날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기사를 바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주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주식 기사를 보는데 그동안 봤던 게 로봇이 썼다는 거라고 하니까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쓴 기사랑 로봇이 쓴 기사랑 정말 감쪽 같나 봐요. 실제로 사람들한테 인간 기자와 로봇 기자가 쓴 기사를 예. 보여줬더니 예? 절반 가량이 어느 쪽이 로봇이 쓴 기사인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자들한테는 너무나 위험한 것 같아요. 직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그런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뭐 AI 시대 없어질 직업들. 아, 맞아. 그럼 근데 많이 있어요, 요즘. 얼마 전에 저는 연예인도 곧 없어질 직업이라고. 실제로 최근에 데뷔한 이터니티라는 이 AI 걸그룹이 있어요. 걸그룹이 예, 데뷔됐어요? 아니 요즘에 안 그래도 걸그룹 많은데 AI 걸그룹 나오잖아. 그러게. 그렇다면 정말 뭔가 이 기사 쓴 AI가 예. 기자들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수준인지 다시 로봇 기자 개발하신 교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올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기사들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강남역 인근과 사당 방배 그리고 대치동 일대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저지대 구역이라 이것은 왜 침수가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부분이거든요. 침수가 일어난 이유가 지대 탓이 저지대 탓인 것인지 아니면은 하수구가 막혀서인지 이런 이유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죠. 침수가 일어난 원인을 찾는 것은 인간의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은 로봇이 기사로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볼 때 다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다 기사 내용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잖아요. 흔히 뭐 발로 뛰는 기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정말 발로 뛰어서 탐사 보도라든가 심층 보도 그리고 소설처럼 이야기나 감동 있는 기사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수준에서는 AI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도 쓰지 못하는 기사가 있다는 걸 보니까 기자님들이 조금 안심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찰력은 결국 수많은 데이터들에서 상황과 맥락을 읽어내는 그런 능력인데 그게 결국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문해력이겠죠, 그죠? 의미를 읽어내는 이제 문해력, 통찰력, 그러니까 취합력 이런 것들이 인간 기자들에게 더 중요한 이제 역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 시대도 여전히 정말 문해력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가 일본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50万人が受験する共通テストの方で、トロボくんは上位2割、20% の中に入りました。で、そして、日本の、有名な私立大学の多くに、合格するだろうっていうのが、まず大きな成果でした。이 도로보는 매년 성적이 놀라울 만큼 발전을 보였는데 2016년 모의고사에서요 받은 시험 점수가 525점이라고 하는데 상위 20%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일본 도쿄에 있는 유명 사립대학 일부 학과에는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아까 분명히 조금씩 계속 발전을 한다 예.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아직도 도쿄대에 입학을 못한 건지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네. 네, 도로보군이 도쿄대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일부 문제들을 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문제를 보실까요? 어려워했던 문제. 네, 이거를요? 못 풀었던 문제라고 합니다. 영어를 이렇게 영어로 치면 우리가 풀 수가 있을까요? 자, 이거 엔터 치면 바로 또 바꿔지잖아요. AI 부탁해. 엔터.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자, 이거 쉬운데? 도로보 이것 때문에 들어. 쉽잖아 이거. 진짜 이거 넌센스야 뭐야?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답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막 오묘하게 꼬지 않는 이상은 네. 4번이에요. 끈이 풀렸으니까 끈을 다시 묶어야 된다고 자주 이런다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4번.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이거 정답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4번 정답이고요. 도로보한테 연락하라고 하세요. 제가 좀 가해를 해준다고. 형이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요즘 로보야 이리 와. 내가 가해 해줄게 형이. 도쿄대 들어가도 되겠네. 그러게. 네. 예. 사실 그 도로보군이 수학에서는 상위 1% 정도의 놀라운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다만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독해가 필요한 그런 과목에서는 좀 약점을 보였다고 해요. 사실 이 정도 쉬운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하면 굉장히 의아했을 것 같아요. 대체 왜 도로보가 이 문제를 못 푼 걸까? 아라이 노리코 교수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これ靴ひもほどけてますよっていう話なんですけれども、トロボくんは、分かってるふりしてて、ただ統計的に言ってるだけなので、それは解きようがなかったんですね。統計だけだと意味はわからないし、文脈もわからないし、あと常識もわからないんだけれども、統計的にみんなが正しいって言ってることを言うっていう感じになるので、そういう統計にたまたま出てなかったもので、うっかりした時にすごい恥ずかしい間違いをします。 이게 이제 딱
보니까 그 대화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 도로보는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처럼 행동할 뿐이지 실제로는 읽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데이터가 정해져 있고 형식이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은 잘하지만 수능에서는 비슷한 단어를 바꿔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상식을 사용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에 아직 AI가 약하죠. AI가 그러면 의미를 이해하는가? 문해력의 핵심이 이제 문장에서 의미를 이해하는가라고 맞아요. 하는 건 중요한 개념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쓴 사람의 의도대로 AI가 하느냐 그 관계를 연결하는 데는 아직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예. 얼만큼 이해하는지 잘 모르는 것도 사실 좀 문제도 있고요. 아니 AI는 척석 박사인 줄 알았는데 사실 AI도 못하는 게 있네요. 예. 근데 이 도로보가 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했고 예. 3년이 지나고 2019년에는 특히 영어 과목에서 놀라운 성적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3년 만에 95점에서 185점으로 거의 2배예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성적이 저렇게 많이 오르니까 AI 발전 속도가 진짜 무섭게 치고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무섭고 결국엔 도로보군이 도쿄대에 입학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할 수도 생각도 있을 것 들어요. 같아요. 아니 포기를 모르니까 또. 저 어떻게 될지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그런데